과학 이론을 하나 더 발표하겠습니다. 차가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얘들이 100개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미지근하게 갖고 있거나 이런 애들을 얼리기 위해서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병사들이 붙었다. 차가운 에너지를 붙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이 전사를 하거나 손상을 에너지 손실을 입는다 그러면 다음 병사들이 가서 그것을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면서 얘를 얼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세할수록 그쪽으로 마이너스로 변해서 얼거나 또는 플러스 여기는 차가운 에너지다. 근데 음식을 이제 가열한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에너지 100개가 있다고 하면 가서 가열을 했을 때 마이너스 손실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병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것을 뜨겁게 만들어 준다고 합시다. 이것을 가만히 놔뒀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곡바람 같은 경우는 바람을 시원하게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서 선풍기 틀면 그냥 차가운 에너지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밑까지 잘 도달하지도 않고 겉에 표면만 이렇게 시원해지거나 이러는 게 되는데 서큘레이터처럼은 아니더라도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차가운 에너지로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동쪽으로 움직여준다고 했을 때 이 차가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나의 뜨거운 몸을 나에게 다 더워진 이런 몸들을 갖다가 식혀준다. 그럼 표면적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든 나도 이제 플러스 에너지를 더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손실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차가운 에너지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차가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보태줬어요. 지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그 차가운 에너지가 됐든 동쪽으로 뜨거운 에너지가 됐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잘 얼리거나 잘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정리해서 과학 이론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과학 이론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과학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보온병에 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담겨 있으면 차가운 어떤 그 러시아 극지방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있더라도 그 표면만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나 분산해 갖고 작은 단위로 쪼개 놓으면은 이것을 작은 단위로 쪼개놓으면 에너지가 큰 단위보다는 매우 작은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물방울이면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현상도 이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작은 단위로 쪼개놓으면은 전쟁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각계격파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놔가지고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덮치면은 딱 이기고 상대방을 갖다가 못 이길 때는 상대방이 세력으로 붙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무리 해도 표면에만 작용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축물 같은 것도 이게 은펜바이크인가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을 갖다 이게 약간 온도를 지가 이렇게 저어주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잘 얼거나 잘 이렇게 더워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표면적을 약간 넓혀서 골고루 작용하도록 하면 빨리 익혀지거나 빨리 얼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뜨겁거나 차갑게 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그 에너지와 맞붙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계격파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얼리고자 한다 또는 뜨겁게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것을 얼리거나 이것을 뜨겁게 해준다면 이것이 되게 시간이 빨리 이렇게 그렇죠. 빠른 시간에 이렇게 거의 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학 이론과 과학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냉장고 같은데 물을 얼리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냉장고가 됐죠. 정수기가 이렇게 얼음 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냉풍을 불어주는 식으로 휴가자에는 냉풍을 불어주는 식으로 하면 쉽게 빠르게 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풍을 불어주면 보다도 쉽게 빨리 온다. 이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데 그 어떤 냉각을 그 어떤 열이 더워진 것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 방법으로서 다른 데서 지금 제가 송풍기 원리를 따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송풍기 이렇게 진공청소기 빨아들여서 바람을 세차게 내뿜어 주거나 이런 그 어떻게 냉각 방식을 사용하거나 거기 있는 열을 뽑아내 가지고 다른 데로 열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의 방식으로 빨리 흡입을 해서 거기 있는 열을 다른 데 이전해 주는 이런 냉각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한 것이 전기주전자 같은 원리인데 현재는 우리 바닥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난방기 보일러가 있는데 난방과 온수를 같이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고장이 나는 게 산방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난방과 온수를 분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다가도 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 끓여도 되고 전기주전자 이만한 거 이렇게 하나에 보면 하나에 8,500원. 이렇게 소비도 아까라고 그러니까 도매가로 저기 애들이 수입할 땐 3,000원, 4,000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조그만 거를 미니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최대한 쪼개요. 물을.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똑같죠. 이 물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물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까지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전기를 갖다 딱 이렇게 넣으면은 가스도 돼요. 화목난로 방식도 되고 석유로도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기라고 합시다. 전기나 가스 스위치를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를 가동할지 하면 거기에 물이 작은 단위로 쪼개진 물이 빨리 끓을까 안 끓을까 되게 빨리 끓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난방기를 만들어 주거나 전기 온수기를 만들어 주거나 가스 온수기를 만들어 주거나 화목난로로 또는 석유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면 되게 시간이 빨리 전기도 별로 안 든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 온수기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물을 뜨겁게 가열하거나 또는 차갑게 만들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선풍기잖아요. 선풍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 통로를 만들어줘요. 수십 개에 되면 좋겠죠. 그러면 공기가 잘게 쪼개지겠습니까? 잘게 쪼개지겠죠. 수십 개의 공기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금속 통로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 통로 회전 방식으로 금속이 알루미늄 돼도 뭐가 돼 통과하게 하고 그 안에다가 약간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냉매와 결합된 금속 관을 이게 공기를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수십 군데나 몇 군데나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차가워진다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풍기를 만들어 놓거나 서큘레이터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양시장에 물을 공급해도 되고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식으로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바닥 난방에다가 여름에는 안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수돗물을 연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차갑게 해가지고 바닥 냉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난방과 어떤 온수를 분리해 갖고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뜨거운 물을 가열할 때도 되지만은 차가운 물을 차갑게 해가지고 순환 펌프만 있으면은 바닥에 이렇게 냉기를 돌려가지고 그렇죠. 냉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바닥 냉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벽체에다가도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을 끓일 때는 도시가스에서 물 끓인 걸로 거기다 부어줘도 그럼 도시가스 상당히 더 싸니까 보일러 들 때는 가스만 드는 게 아니라 전기도 같이 들어요. 꽤 전기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가스련이 되었던 것을 물을 부어가지고 바닥 난방, 그러니까 전기 주전자가 됐던 어떤 가스 주전자가 물을 데워서 이렇게 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갖고 가열하거나 또는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정수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물통을 5개, 10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냉각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장고나 에어컨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을 얼리다 또는 그러니까 공기를 얼릴 때도 작은 물통 단위로 해서 금속관을 통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얼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작은 물통 단위로 해서
뜨겁게 하거나 물을 가열하거나 차갑게 하거나 공기를 가열하거나 차갑게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원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공기 필터 같은 선풍기 같은 데도 금속 필터나 플라스틱 필터 또는 부직포 또는 공기 필터를 둬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 떴다 뺐다 할 수도 있고 환풍기에도 그거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심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수만 개 하면 환풍기 이게 팬이 있고 이렇게 수만 개라도 도심의 공기가 되게 정화돼요. 그래서 거기는 먼지만 떨어낸다든지 공기 필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으로 해도 굉장히 그 공기가 정화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테레만 없으면 되거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KT 홈쇼핑에서 이거를 하시던데 고기 냄새 없애는 후드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건 제 기술입니다. 꼭 얘기만 하면 기술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금속 통로를 이게 수십 군데가 있다. 몇백 군데도 돼요. 적은 단위로 쪼개도. 또는 10군데, 5군데도 됩니다. 현재 여러 군데로 공기를 통과하거나 물을 통과하거나 그것을 가열을 한다고 합시다. 뭐 석유로 가열하든 가스로 가든 화목난로로 가열하든 뭐 전기로 가열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다가 선풍기 팬처럼 냉장고가 됐든 이렇게 뭐 어떤 냉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송풍까지 불어주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차가운 바람을 계속 노출시켜서 여기서 수십 군데 작은 단위로 쪼갠 물이나 작은 단위로 쪼갠 공기를 수십 군데의 공기 통로나 어떤 물 통로를 통과하면 이것이 얼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냉장고나 그 에어컨 같은 데도 공기를 이렇게 냉각시킬 때 금속 통로를 통과해서 차갑게 해서 에너지를 덜 들게 하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데 열을 갖다가 냉각시킬 때 이 방법 양식장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양식장에도 시원한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그것을 열로서 가열을 해서 전기가 됐든 뭐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한목놀러 그래서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드라이기 순간 가열 온도가 150도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손 건조하는데 그거를 세균의 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좀 더 뜨겁게라는 것은 너무 뜨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바이러스가 살균 온도가 50도 정도면 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해서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조기 만들면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뉴스 이것도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청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시고 구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 주한미 대상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 쪽이죠 카이스트 제기술이 다 나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뭐 어떤 YTN의 플라스틱 창문도 나오고 비상벨 시스템 제 얘기가 그대로 똑같이 제 기술이 그냥 무더기로 그게 다 내가 뭐 그쪽 교사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유리창 안에 밖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YTN은 그대로 내시더라고. 보석상이 털리는 것을 야 그러면 플라스틱을 덧대자. 깨지니까 유리창은 깨지기 쉽다. 플라스틱은 깨지지 잘 안 깨진다는 플라스틱을 덧대는 하는 말씀을. 그래서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같은 제품도 깨지기 쉽지 않아요. 그럼 또 투명, 약간 폭신폭신한 거 그런 것을 투명한 걸 해주거나 딱딱한 것을 해갖고 케이스를 만들어서 아주 얇게 만들어가면 되죠. 필름식으로도 그렇게 해서 아크릴을 보강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 그걸 아크릴과 섞어서 새로운 아크릴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크릴이 너무 잘 깨지거든요. 탄소섬유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타 합성섬유 다른 계통으로 만드시면 저기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리죠.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고 예술도 제기했습니다. 무슨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 코팅으로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실크처럼 부드럽고 때가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거기다가 약간 내부안에 심지를 두거나 이런 방식을 둘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원료 그러니까 뭐 안에다 이렇게 금속을 둔다든지 아라미드 섬유 같은 금속
어떤 금속을 꽈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게 방탄종 소재로 사용한다는 거죠. 금속을 또는 가로 세로, 이게 가로로 들어간 거, 세로로 된 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 배치해가지고 그걸 압축을 시켜갖고 철사란 이런 것들 금속으로 만들어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꽈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꽈가지고 아라미드 섬유 안에 넣어주면 방탄 소재로 생각. 근데 금속 가루를 넣어준다든지 돌가루를 넣어준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성섬유 실 같은데 원료가 틀린 그 아크릴인데 안에다가 합성섬유 어떤 그 나일론 계통이 심지로 들어가거나 뼈대로 들어간다는 또는 가루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을 그렇죠. 소재가 서로 틀려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다 그러면 카본 소재에다가도 안에가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금속 가루 또는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이 뼈대로 들어가거나 가루가 들어가 이런 거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그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카본 소재에다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뭐 고무판, 그 다음에 플라스틱판 또는 금속판 이런 거 할 때도 안에다가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다, 플라스틱이다, 금속이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동일한 제품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로 집어넣고 또는 그것을 가루 입자나 이 가루 구조로 넣어준다는 그러면 이게 물건이 틀려집니다. 또는 서로 다른 소재를 넣으셔도 되죠. 금속 안에 알루미늄인데 다른 스테인리스를 넣는데 다른 소재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겉에는 구리인데 안에다가 알루미늄 뼈대를 넣어갖고 이렇게 제품의 원가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튼튼하게 이런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구리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금속의 표면에 이제 뭐 플라스틱인데 거기다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고무판인데 안에다가 기존에 이제 금속 뼈대를 들어가도 되고 금속 가루가 들어가는 고무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 위에다 이제 고무 액상을 덮어서 만든다는 거죠. 플라스틱 액상을 덮어서 금속 액상을 덮어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뭐 기존에 합성섬유 나일론이다 그러면 기존에 서로 안에는 내부 뼈대 구조는 다른 소재고 튼튼한 소재, 겉에는 좀 부드러운 소재, 유연한 소재 이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갱이 구조에 있어서 금속 연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알갱이를 넣어줘서 그래서 컬러풀한 이런 색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판덱스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뭐 철 같은 건 칼 같은 거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금속 그러니까 당화리 금속 알갱이를 넣어줘서 그다음에 액상을 덮은 다음에 땅땅땅땅 하면 더 세게 나. 그럼 금속이 안에가 좀 더 강한 금속이 들어가고 겉에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해도 칼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죠. 서로 다른 소재를 넣은 금속 가공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이것도 이제 일자로 똑같이 두께가 되죠. 윗부분은 약간 두껍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잘 이렇게 배지는데요. 이거 쓰시면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 건축용 실리콘의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곰팡이 살균한 살균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 같은 데도 곰팡이 살균한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안 쓸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도 투명 플라스틱 안에 MDF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목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깔끔한 이런 소재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석고보드나 합판 구조에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곰팡이 안 쓸게. 곰팡이 살균제를 벽지 같은데 종이 벽지 같은데 넣어가지고 곰팡이가 잘 안 쓸게 그렇게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 같은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시켜 바닥 장판재 같은데도 벽지 같은데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용 기술은 원천 기술은 저고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입니다.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이
수십만 군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물파서 접합시키는 플라스틱 창문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다도 호물파서 접합시키는 구조를 쓴다고. 나노 구조로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플라스틱과 유리창 결합시킬 때도 호물파서 접합시키는 게 겨울이나 여름에 온도 변화 때는 잘 떨어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겉에는 플라스틱하고 안에는 이렇게 투명 필름, 아크릴, 막 이렇게 플라스틱 방템, 플라스틱 방템, 플라스틱 방템 이렇게 해서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또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은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폭시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 예산은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저장합니다. 넣어서 제조를 합니다. 에폭시 같은데도 거기다가 여러 겹 코팅을 줘서 햇빛에 갈변이 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 에폭시 같은데도 약간 컬러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반짝이 같은 소재들 이런 것들 햇빛 빠지면 이렇게 반짝이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갖다 반사시켜주는 그런 제품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에폭시 같은데 반짝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죠. 빛을 받으면 색깔을 만드는 그걸 가지고도 이제 플라스틱 창문에다 넣어주거나 유리창에다 넣어주거나 조명 같은 데다 넣어줄 수 있겠죠. 가로등 같은 데도 이렇게 그래서 빛이 환상적으로 나오도록 그 반짝이를 통해서 그렇게 조명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빛이 거기 반사되어 훨씬 더 밝게 되겠죠. 가로등 같은 데도 조명에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빛을 갖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도 되고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거나 태양광 군사적으로 밑을 태우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조명, 자동차 조명이나 이렇게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빛을 갖다 반사시키는 구조로도 들어가죠. 그래서 레이저광을 증폭시키거나 가로등 같은 데도 하거나 가로등에도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코팅을 통해서 넓게 빛을 이렇게 퍼지게 한다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폭시 같은 데는 이렇게 판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에폭시를 넣으면은 에폭시는 별로 무겁잖아요. 별로 안 들고도 그걸로 타일로 만들거나 벽체로 만들거나 식탁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창문 또는 가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찬에 플라스틱 판에다가 나무를 원목 무늬를 좀 입혀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석 타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둔다든지 하이그로시 같은 이런 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타일이나 벽체를 만드는 방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VC 어떤 투명 요새 식탁에 유리를 대신해서 그걸 넣는데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돼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얇게 거기다 코팅 구조를 준다는 거죠. 얇게 코팅 구조를 줘서 이렇게 김치 국물 같은 거 잘 오염이 되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안에다가 좀 약간 딱딱한 소재 투명한 것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폭신한 것을 같이 넣어주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런 상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PVC인데 안에는 딱딱하고 또 다른 걸 하셔도 돼요. 안에는 딱딱한 소재와 푹신한 소재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휘어지지 않게 얘도 휘어지잖아요. 온도 변화 때문에 식탁에다 깔아놔도 그럼 그걸 갖다가 보기 싫잖아요. 그럼 딱딱한 소재하고 푹신한 소재를 좀 유연한 소재를 같이 결합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기장 같은데 그래서 방충망 같은데 건전지를 좀 더 가지고 여기서 모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서 텐트 칠 때 캠핑 가서 자동차 같은 방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결합을 시켜주면은 탈취제가 되는데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탈취제로 만들어도 됩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하고 설탕을 만들어서 모기 파리 잡는 촉발이 가는 끈끈이로 만들거나 액상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거를 농사용으로 뿌려서 어떤 진드기 같은 데 잡는 데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락스하고 과산화수로 베이킹 소다 70, 20, 10의 결합인데 이걸로 이렇게 제가 이거 완선을 해결했다 그랬죠.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칠한 연구를 해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좀하는데도 드라이기로 먼저 가열해서 이렇게 진물을 없애고 발 같은 무좀에 이렇게 칙칙칙 뿌리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사과 식초로도 각질형 무좀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통에 놓고 3배씩은 너무 세고 빙쳐서는 말이 안 돼요. 계속 뿌리는 방식으로 했더니 어떻게 사과 식초는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각질형 무좀. 진물이 나는 거는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먼저 마르게 한 다음에 살균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제품을 사과수초나 식초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탈모제 만들 때 사과수초나 식초를 뿌려도 머리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모든 탈모식품 하실 탈모 제품 만드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이빨에 이렇게 어떤 치약에다가 사과수초나 식초를 넣더니 하얘지더라.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베이킹소다, 그다음 락스하고 뚜러퐁을 결합을 했더니 화장실 줄눈이 되게 하얗게 되더라. 이것을 고용조로 해가지고 화장실 물통에 넣거나 해도 되고요. 반도체 세척에 산업용 세척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50도 50인데 프로테진 안 지키셔도 됩니다. 저는 세탁세제를 가루로 해가지고 그걸 하시잖아요. 세탁세제 고용화시켜서 그물망에다가 물론 물통에다가 그게 변기 물통에다 넣어주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소변기에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무단으로 하지 맙시다. 락스하고 베이킹소다, 락스하고 뚜러퐁을 같이 결합해 세탁세제에다 넣어갖고 세탁 어떤 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순단 같은데 뭐 이렇게 제 거 하신 건 아니시죠? 좀 이상하게 다 유달리 하게 됐는데. 저는 순단 같은 거 싸거든요. 유튜브 옥션 가서 사는데 거기다가 락스하고 어떤 뚜러퐁을 좀 일반 세제 같은데 조금 넣어주면은 그건 하얗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 약간 향이 좀 부족해서 샴푸를 좀 넣어뺐어요. 그러니까 뭐 드럼 세탁으로도 싸더라고요. 되게. 네.